뭔가 우리 사회는 또 이 속에서 자꾸 변해가고 있고, 변해간다는 것은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.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가야지, 변화되어야죠. 예,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. 5월에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몇 날이나 있는가? 내가 다 잘 알고 있는가? 뭐 이런 것부터 우선 조금 찾아봤어요. 그 스마트폰에서. 뭐 어버이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. 맨 뒤에 부부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더라고요.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부부의 날이 또 거기 5월에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. 5월 21일이고 성년의 날이 5월 셋째 또 월요일이고 뭐 이렇더라고요. 이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이 왜 특별히 있을까?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부부의 날이 있다는 뜻은 그 부부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조금 있는 게 아닌가. 잘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날이 있다는 뜻은 바로 갈등이 너무나 많은 날이다. 보이지 않는 갈등들도 많고, 그렇게 하고 보면은 이게 참 슬픈 날이구나, 뭐 이런 생각으로도 또 발전하더라고요, 내 생각이.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 사회라는 것은 바로 사회의 최소에 다니는 가족이잖아요. 또 가족의 가장 뭐 원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부부고,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참 어떻게 보면 슬프다. 갈등들이 너무 많다. 뭐 이런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, 어떤 최소에 다니는, 그러니까 사회의 최소에 다니는 가족이고 가족의 어떤 원자인 최소에 다니는 바로 부부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새 사회 문제 많죠. 뭐 가족의 해체, 뭐 대가족의 없어짐, 뭐 이런 거. 대가족이 결국 우리 사회를 끌고 온 거다.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렸으니 조금 앞이 문제가 아닌가. 뭐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걱정하죠.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고, 아무튼 참 걱정입니다. 우리 사회가 슬프지 않게 이렇게 흘러가야 할 것은 분명하고,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, 갈등들,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우리가 어떻게인가 해야 되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 잠깐 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, 가족 생각을 하다가 우연이 나오고 또 필연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이게 끄적거리는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시에 가서 붙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. 옛날의 부부와 오늘의 부부는 상당히 틀린데, 글쎄 뭐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죠.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, 어떤 이런 변화는 분명히 진화일 거예요. 그죠? 변화는 과거로의 어떤 퇴보는 분명히 아니고, 요즘 사회에 막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. 뭔가 우리 사회는 또 이 속에서 자꾸 변해가고 있고, 변해간다는 것은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.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가야지, 변화되어야죠. 예,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.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부부의 날이 있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인데요. 어떻게 하면은 대가족 제도의 장점과 그 요즘 그 핵가족 시대의 장점,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죠. 대가족 제도도 단점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야. 양쪽의 장점을 다 가진 그런 어떤 그 형태의 가족 동거 상태를 말하자면, 그 우연한 사람들의 어떤 동거, 필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묘안을 좀,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. 주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공간이 중요하다나 저의 시에서 얘기하거든요. 공간을 어떻게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느냐,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느냐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한때 했었는데, 뭐 이 집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. 주거의 문제도 주거라는 형식이
결국은 다른 내용을 만들어낼 것 같다. 한 집에 뭐 1, 2, 3층에 큰 빌딩을 세워가지고 사는 게 좋으냐, 아니면은 그저 아파트에 가까이 사는 게 좋으냐, 그거 말고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? 난 이건 젊은이들도 고민해야 되고, 정말 대가족 제도와의 장점과 핵가족 제도의 장점을 합친 어떤 주거 형태를 만들어주면, 우리한테 만들어주면 이 사회는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, 갈등이 훨씬 봉합되고, 그래서 그 부부의 날이 정말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학에 이것을 연결시켜 보고 싶다.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제가 한 것도 있고요. 제가 이 약속을 하게 된 것도 있고, 문학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별로 의미가 사실 없을지도 모르니까요. 문학 중에서도 이제 시.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에서 저는 아무튼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. 그 맨 마지막 들에 말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요. 뭐냐면요.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유공 훈장을 받으시고요.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소에 봉안을 이렇게 했습니다. 이장을 했죠. 그러니까 비석을 나라에서 하나씩 세워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문구는 가족이 정해라, 먼저 그런 그 소식이 왔어요. 그래서 그 내 동생들이 누나가 시인이니까 누나가 이거는 책임을 져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쓰라는 거였지요. 남들처럼 뭐 오광복이여 이렇게 쓸 수는 없고, 그래도 시인이라는데.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미 쓴 거 거기에서 좋은 기절을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얼른 생각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기절을 가져가야 되나. 말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, 첩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. 올 때는 이제 끝이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. 뭐 이거를 이제 보훈청에 써냈더니 그것을 멋지게 비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세웠어요. 이제 드디어 시인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래, 이거 하나는 참 시쓰기 잘했다. 그래도 참 이걸 써서 걸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. 뭐 이런 이제 자부심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꼭 이 시는 보여드리고 싶고, 말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는 그런 어떤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지금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. 시 얘기는 아무래도 이 가족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해볼 만한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.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동거 상태를, 그러니까 우연적인 동거지만 그것을 필연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을 끄집어낸다면 서로 참 오늘이 의미가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현역 강은규 시인님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